안녕하세요. 한재희 교수입니다. 로고테라피라고 알려져 있는 의미 치료에 대해서 앞으로 6번에 걸쳐서 기본적인 개념과 그리고 철학적 바탕 그리고 이론적인 기반 또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또 이런 어떤 치료적 개입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이 로고테라피, 의미치료의 창시자인 프랭클의 생애, 그리고 이 로고테라피가 또 발전하게 된 그런 과정과 철학적인 기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느 대학의 신입생 실태조사에 살펴보니까 자살하고 싶은 생각이나 자살 충동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 무려 40%의 신입생이 그렇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에 대한 항목에서는 훨씬 더 놀랍게도 진로나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보다도 삶이 무의미해서라는 이 항목이 가장 많이 응답한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무려 40%의 신입생이 자살하고 싶은 생각,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다라고 했고, 그 이유는 삶이 무의미해서라는 응답. 이건 실로 젊은 학생들에게 있어서 아주 놀라운 또 경각심을 일으키는 그런 결과죠. 아마도 우리 초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인류가 경험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아마 삶의 무의미가 깊게 드리워져서 삶이 피폐해지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울, 자살, 중독, 강박, 성격장애 이런 다양한 심리적인 문제들이 유발되고 있고요. 너무나 많은 또 인기 연예인이라든가 유명인사가 생각지도 않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현상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또 심리치료 또 혹은 정신의학 분야에서 삶의 의미, 여기에 대해서 가장 먼저 떠올려지는 사람 하면 아마 오스트리아 빈 출신의 빅토르 프랭클일 겁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 이 어떤 심리치료의 이론의 기반이 되는 실존적인 개념들을 철학적 사유만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삶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현장에서 경험하였고, 이를 심리치료 또는 정신치료로 접목해서 체계화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사항이지요. 그러면 이 빅토르 프랭클은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떻게 이런 어떤 의미치료가 개발되어 나왔는지를 우리 잠깐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빅토르 프랭클은 1905년 3월 26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남 일녀의 둘째로 출생했습니다. 위로는 형이 있었고 또 아래로는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이 빈하면 아주 유명한 곳이죠. 특별히 현대 정신의학의 탄생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빈에 또 프로이드가 활동을 했었고요. 또 아들러가 또 거기서 활동을 했지요. 이 프랭클은 전통적인 유대교의 종교적 분위기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아버지가 유대인이었고,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런 유대교의 어떤 형식과 종교적인 그런 어떤 그 분위기 또 종교적인 교육 속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그런데 이 프랭클은 죽음과 허무에 대한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이런 어떤 의미 치료를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자원이 되기도 했지요. 아마 이 프랭클이 그 어린 시절에 그런 어떤 죽음에 대한 어떤 그리고 삶의 허무 이런 거에 대한 이런 고민 때문에 그가 일찍부터 정신의학을 공부하길 원했고요. 그런데 아주 천재성을 띄었기 때문에 청소년 시절부터 철학이라든가 심리학이라든가 또 정신의학 등 방대한 지식을 축적했었습니다. 불과 16살 때에 16살에 프로이드와 당대 아주 유명한 정신의학계의
거두라고 할 수 있는 이 프로이드와 정신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신을 통해서 학문적인 토론을 했고요. 나중에는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었던지 프로이드가 국제학술지에 몇 년 후에 이걸 등재를 해 주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청소년 때부터 학문적인 이런 뛰어난 모습을 프랭클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프로이드는 인간의 행동을 심리 성적 원리로 설명하고자 했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와 서신교환 또는 프로이드의 이론을 공부하면서 그가 이제 청소년이 지나가는 쯤에 20살 정도의 이 프로이드의 이론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들러 학파 쪽으로 가서 또 함께 공부를 하고 이 아들러 학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제 심취를 하는데, 이 아들러 학파 역시 인간의 행동과 심리를 너무 단순화해서 설명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22살의 의대생 시절에 독자적으로 임상 경험을 해가면서 나름대로의 어떤 심리치료 기법, 심리치료 이론들을 또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1930년이 되던 25세에 의학 박사를 취득했고요. 비인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면서 자기의 이제 독자적인 이론들을 그렇게 구성해 나가기 시작하지요. 그러던 중에 37년에, 그러니까 32살 되던 해에 나름대로의 이제 정신신경과 병원을 개원했는데, 문제는요, 그 다음에 그 이듬해에 나치 정권이 오스트리아를 합병합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의 인권이 박탈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의사 자격도 박탈됐고 병원도 박탈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망명을 권했지만 망명을 거부하고 그 비인에서 환자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41년에 틸리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 그 간호사와 처음 또 첫 번째 결혼을 하게 되지요. 프랭클이 1942년에 결국은 이 나치 독일에 의해서 이제 모든 가족과 함께 잡혀가게 되는데, 1942년에서 45년까지 이런 잔인한 의학 실험이 자행되었던 아우슈비츠, 또 카우펠리, 또 튀르카임, 이런 어떤 강제 수용소에서 프랭클이 직접적으로 이런 잔인한, 인간의 가장 비참하고 인간의 가장 처참한 폭행이 이루어지는 그 3년 동안 몸소 그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강제 수용소에서 결국은 부모, 또 형, 아내, 장모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여동생만 이제 뉴질랜드로 망명해서 살아남게 되지요. 이 강제 수용소에서 극심한 공포, 죽음의 위협, 또 잔인한 인격 모독, 굶주림, 또 한계를 넘나드는 이런 고통과 교역 속에, 노역 속에서 직접적으로 인간 실존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기의 경험을 통해서 이 의미치료가 다시 한번 확증이 되고, 그러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2차 세계대전 후에 빈으로 돌아와서 이 수용소에서 몰래 적었던, 비밀리에 적었던 기록들을 모아서 독일어로 출판하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고요. 거의 뭐 30여 개 언어 이상으로 출판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포로 수용소 이후에 2차 대전이 끝난 후에 의미치료가 형성된 것이 아니라, 이미 프랭클은 그 이전부터 1930년대 후반부터 이런 실존적인 차원에서의 의미치료의 기초가 그의 이론으로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이 포로 수용소를 거쳐서 거기서 인간의 어떤 그 행동의 모습들을 보면서 이 의미치료가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적합한 그런 심리적 개입이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되고 체계화 시킨 것입니다. 프랭클은 정신의학자로, 또 심리치료사로, 또 위대한 저술가로, 또 사상가로,
또 암벽 등반가로도 아주 유명했죠. 이 전 세계를 누비면서 수많은 강연회를 열었고 여러 나라 대학에서 200여 개 이상의 강좌를 개설한 아주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1997년 9월 2일 92세의 일기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